지금. 취업이 돼야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고 그냥 견디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다 불경기가 엉망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IMF 외환 위기 직전이 훨씬 더 나빠지고 기술력 면에서 이미 중국에 뒤졌거나 온갖 악재가 잇따르면서 성장 전망까지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매서운 바람을 뚫고 새벽거리를 나왔습니다. 출근길,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어깨엔 언제나 자신보다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우선이었죠. 하지만 우울한 경제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출근할 내 자리가 있다는 건 어쩌면 가장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애가 5살이고 둘째 이제 태어났거든. 근데 와이프도 힘들고 가족들에게 똑같은 이런 힘든 걸 같이 이렇게 겪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듭니다. 뭐 이쯤 되면 뭐 눈물이 안 고이겠습니까? 우리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37살, 두 아이 아빠인 상진 씨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죠. 외국으로 보낼 거대한 배가 완성되면 시운전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상진 씨는 이제 운전대를 놓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착한 곳은 회사 앞 천막. 이곳으로 출근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갑니다. 회사는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진 씨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해 주시고요. 정신없이 바쁘던 기억들은 이제 추억이 됐죠. 제일 많을 때 한 4,5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 12시 땡해서 빨리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2시 한 20분 돼 갖고 밥 먹으러 가면 줄도 서야 되고 밥 다 먹고 나오면 바로 일하러 가야 되고 근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가 훨씬 재밌었던 거죠. 상진 씨의 회사는 세계 10위 안에 들던 조선소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회사는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주문은 거짓말처럼 뚝 끊겼고 결국 크레인은 멈춰섰습니다. 2년 후인 2010년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인력 감축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말 회사 폐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상진 씨를 포함해 힘들게 버티던 1,300여 명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거부하고 이곳에 천막을 쳤죠.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철거는 하지 않지만 나머지 조합원들은 생계벌이를 하러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뵐게요. 천막을 지키던 상진 씨는 요즘 군고구마를 팔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홀어머니의 아들. 마냥 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쪽에도 보탬되고 집에도 보탬이 되려고 하러 가는 건데 잘 안 됩니다. 30대 젊은 아버지. 상진 씨의 이야기가 방송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소중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전화를 걸어봐야겠습니다. YTN 박종 기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희들이 단체로도 보고 방송 내용은 너무 막 좋고 실제로 요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사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또 찾아오고 해서 저희들은 진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 입찰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소나 또는 뭐 블록 공장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이제 정해준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어떠한 기업에서 우리 회사를 뭐 사겠다라고 하면 폭직에 대한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건설업체에 다니는 올해 55살의 강대식 씨. 20년 넘게 부산과 울산 건설 현장에서 베테랑 토목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예, 아무래도 지방하고 서울 쪽은 막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울에 일단 오는 거는 조금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그래도 가족이 있어 늘 힘이 난다는 강대식 씨. 12년 전 혈혈단신 서울 성경길에 오를 때 강 씨가 제일 먼저 챙겨온 것도 앳된 두 딸의 사진 한 장입니다. 월급쟁이가 월급 받아가지고 뭐 애들 교육시키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솔직히 뭐 월급쟁이가 별도로 저축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한 힘들었겠나. 일할 수 있는 한 정년은 없다는 회사 대표의 말이 고맙긴 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퇴직 걱정이 앞섭니다. 애들도 시집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뭐 벌어놓은 건 없고 뭐 노후 생활 상당히 걱정은 많이 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언제나 무능력한 가장인 것만 같아 가족들에겐 언제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녹록치 않은 타양살이. 하지만 즐거웠던 때도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아요.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큰애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제일 합격되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가 제일 기쁘지 않았냐. 좀 지금 세대에서 노후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딸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먼저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식이 우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꿈을 꾸던 청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깬 지금의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 걱정뿐인 가장의 이름만 남았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다른 옆으로 눈길을 돌릴 소질 계획이 없었습니다. 힘들죠. 상당히 혼자서 또 객지 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힘든데 어차피 가족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왔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 토끼 같은 아이들, 사랑하는 아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잘 꾸려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이 되고 보니 가끔 힘에 부칩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유서 형식의 메모가 비관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시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서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고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편하고 좋긴 좋은데 같은 성능면에서 중국산이 싸니까 많이 쓰거든요. 싼데 근데 성능은 대기업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요새 들어 샤오미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옆만 둘러봐도 거의 다 쓰는 것 같고. 악화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달리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경제 약진은 부럽기만 합니다. 2014년 중국에서 6,1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아 세계를 놀라게 한 샤오미. 싼 가격 때문에 국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엑스컴에 뭐 대륙의 실수라고 막 그래서 호기심에 써봤는데 실제로 제품도 괜찮고 포장이나 그런 거 디자인 같은 거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중국산. 싼 게 비지떡이라는 편견은 이제 옛말이 됐나 봅니다. 일톤가량의 적재 중량으로 국산보다 2배 이상 큰 중국산 5인승 트럭. 여기에 주요 부품을 미국과 독일 제품을 사용한다며 홍보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는 중국차를 수입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반응은 실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2016년에는 저희가 목표 대수는 약 한 1,000대로 잡았습니다. 3년 전 처음 들여온 중국 버스는 이미 600대 가까이 팔렸고 전기버스는 수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지리차는 스웨덴 볼보 자동차를 인수한 뒤 품질과 이미지를 단번에 끌어올렸습니다. 기술력을 따라가기 여의치 않자 회사를 아예 통째로 사버린 거죠.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변신을 선언한 중국. 대륙의 질주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일본은 발상의 전환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사건. 아베 총리 관저 옥상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실린 드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今回の事案は国家の行政機関の中枢である首相官邸に係る事案であり、警察において徹底した捜査を行うほかですね。 또 일본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세계 문화유산 일부도 파손시켰죠. 무방비로 뚫린 총리 관저와 세계 문화유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베 정권의 판단은 의외였습니다. 早ければ3年以内にドローンを使った荷物配送を可能とすることを目指します. 바로 세계 최초의 택배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과 일반 상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까지. 규제요? 당연히 없애기로 했죠. 千葉市の飛躍に向け大きなチャンス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ます。感謝をしています。 40일 만에 초스피드로 결정된 드론 특구 지정. 민간 업체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 일본은 10년 뒤 무려 18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드론 시장에 가장 먼저 발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경제 부활을 위해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과 일본. 과연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규제는 말 그대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어떤 관련된 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룰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되 어떤 그 규정을 벗어났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야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에 사소한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그 시청 가서 어떤 걸 허가를 요청할 때는 거기에 묶인 게 다방면 쪽으로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도 좀 개혁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고 88만 개의 일자리가 나갔습니다. 베트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국, 동남아 도저히 저희들 임금 밀어는 게임이 안 돼요. 한국은 규제의 나라라고 하죠. 있는 규제도 없애면서 경제 살리기에 나선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역대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사실상 말로만 그쳤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장영문 사장을 만났습니다. 45도면 45.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전기도 끊겨 차가운 공기만이 가득한 공장 안. 아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스스로의 느낌. 한번 속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얼마나 검해졌는지. 중국에서 잘 나가는 중소업체를 운영하던 장영문 사장은 지난 2012년 한국형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유턴 기업이 되기로 한 거죠. 중장비에 들어가는 철판을 만들던 회사는 한때 연매출 500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턴 기업 지원법을 알게 됐습니다. 산통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실장이 저희 회사로 오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1호점이고 이게 롤모델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줘, 아낌없이. 장밋빛이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정착이 돼서 정말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 나라가 움직일 수 있구나. 하지만 정부가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어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 준비에 매달리는 몇 달 동안 거래처도 모두 잃었죠. 그리고 원재료 대금까지 갚지 못하면서 공장엔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말, 이런 데 쓰나 봅니다. 결국 공장은 지난해 말 멈춰 섰습니다. 가족이죠. 가족. 저만 믿고 연대까지 27년을 살았는데 26년이구나. 이제 오래된가 27년. 가족들하고 저를 아는 지인들.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했던 분들한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연대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명성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장영문 사장은 40억 빚더미를 떠안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오늘도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카드를 꺼낸 미국은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비용의 20%를 지원하고 법인세도 7% 깎아줬습니다. 설비 투자에 쓴 비용은 2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줬죠. 그 결과 우리에게 익숙한
애플, 구글, 포드 등 150여 업체가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More than 14 million new jobs, the strongest 2 years of job growth since the 1990s, an unemployment rate cut in half. Our auto industry just had its best year ever.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일본 역시 기업 유턴 정책에 적극적입니다. 아베 정부는 유턴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공장 규제 완화, 설비 투자 지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고 닛산과 토요타, 샤프와 파나소닉 등 대기업들이 자국인 일본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アベノミクスが始まって空洞化の時代が終わり、仕事がいよいよ国内へと戻ってまいりました。 공무원들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좀 뭐 1년 지나서 자기 바뀌니까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만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가 쉬웠죠. 지금은 뭘 해도 안 믿어요. 믿을 수는 없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 그리고 뭐 여권도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에서 주긴 했는데. 관계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담보력이 미흡해서 예외적으로 어떤 추가 지원을 모색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지원이 어려웠던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기업이 이제 들어올 당시에 법이 제정될 즈음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때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설명을 잘 듣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유턴법을 제정을 하고 코트라에 유턴 지원 전담 센터를 저희들이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규제로 발목 잡힌 건 유턴 기업뿐만이 아니더군요. 차량 스탠바이, 차량 출발합니다. 사람이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지붕 위에 달린 센서가 360도 전방을 감지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3개의 센서가 사람의 눈과 머리를 대신합니다. 바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이죠. 현재 구글, 벤츠,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쌓고 안전성을 확보하느냐가 무인 자율주행차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하네요. 지난 2009년 무인 자율주행차를 공개한 구글은 공공도로에서 190만 킬로미터를 시험 운행하며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어찌된 영문인지 무인 자율주행차는 도로가 아닌 건물 안에 멈춰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차에 많은 게 달려 있어요. 일단은 이제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개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무인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불법인 셈이죠. 국민신문고 방송 후 1,600건이 넘는 댓글이 도착했습니다. 규제가 규제를 낳는 대한민국. 이제는 과감한 규제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기적엔
인생의 푸른 젊음을 바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아버지의 아들, 자랑스러운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꿈꾸는 나라, 청년이 주도하는 나라. 이제 그곳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그려볼까 합니다. 21세기 국가 경제의 성장은 바로 창조 경제뿐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심장이라 일컫는 서울 강남. 창업자들의 열기로 뜨거운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니 환갑잔치에 100세 인생 이해란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 99%가 어떻게 섭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99%가. 네. 국내 최초의 연예인 섭외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20대의 젊은 창업자부터 정확히 말하자면 커플들을 위한 이제 전용 어플리케이션 제작 중이고요. 커플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저희들끼리 이제 생각하는 게임을 개발을 해서 출시하려고 모인 팀입니다. 스마트폰 게임까지 아이디어 넘치는 창업 아이템이 가득하네요. 이곳은 갓 시작한 창업자들이 모인 인큐베이터라는 곳입니다. 오후가 되면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직장 다니다가 나온 3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고요. 재학생들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대박을 터뜨리는 건데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창업자들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이라 할 수 있는 5층에 입성하는 겁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이른바 데모데이에 출전한 팀만 이 5층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팀이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다음에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부 계획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고요. 문현구 대표도 데모데이를 통해 5층 열쇠를 거머쥐었습니다. 메뚜기라고 하는데 저희 공간이 없잖아요. 늦게 오면 자리 없고 하니까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우리 자리가 생기니까 일단 업무 효율은 확실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문 대표가 창업한 팀 와이퍼는 세차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템은 사업성을 인정받아 6개월 만에 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창업자라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 문 대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저희의 이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들과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린 젊은 창업가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T의 대표 박수근입니다. 저는 캐슬라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이걸로 진짜 살 수 있어요? 뭐 드릴까요? 세계 최초로 잠금 화면에 광고를 띄워 적립금을 주는 서비스. 캐시 슬라이드를 내놓은 벤처 회사입니다. 창업 3년 만인 지난해 매출은 580억 원. 올해 매출 목표는 850억 원으로 중국, 미국 등의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명이 조금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85명이 이렇게 2층 공간, 100여 평 정도 되는 공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근 대표는 요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캐시 슬라이드 시장에 대기업들까지 가세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 대표는 이제 경쟁사에 대한 대응보다 제품의 질적인 면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큰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하게 됐을 때 겁이 안 났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그런 경쟁사들이나 경쟁자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들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제품들을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유저들한테 집중을 하는 게 더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정글 같은 곳. 차갑지만 뜨거운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20대의 일자리를 얻고 30, 40대의 보람으로 일하고 60대의 즐거운 은퇴를 꿈꿀 수 있는 튼튼한 한국 경제. 제2의 한강의 기적.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우린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아름다운 변화. 그 길에 YTN 국민신문고가 함께 하겠습니다.